1951년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에티오피아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한국 전쟁에 파병하겠다는 거였죠. 전쟁도 이념도 아무런 관계없는 먼 나라 한국. 그저 정의와 형제의 하나로 그들은 왔고 수백 명의 병사가 한반도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한복판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을 세운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병원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한국 전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했을 때 우리를 도우러 온 나라들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미국, 영국, 터키, 필리핀. 그런데 그 중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나라가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에티오피아였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는 결단을 내렸죠.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1951년 5월 강류 부대라 불리는 에티오피아 황실근 위대 한 개 대대가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어나 자란 젊은 군인들이 처음 보는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심정 말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달랐을 텐데요. 그들은 왜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목숨을 걸었을까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다. 강류 부대 지휘관이었던 타데세 비루 중령이 한 말입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침략자들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강류 부대는 정말 용맹했습니다. 춘천, 화천, 철원 등지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은 한국군과 함께 싸웠어요. 특히 1953년 7월 오성산 전투에서는 중국군의 집중 공격을 막아내며 큰 전과를 올렸죠. 그 과정에서 122명의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들에게 한국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지도상의 한 점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켜야 할 소중한 땅이었겠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강류 부대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우정의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그 씨앗이 수십 년 후 기적 같은 이야기로 다시 피어날 줄은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970년대 들어 에티오피아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어요. 쿠데타와 내전이 연이어 일어났죠.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에티오피아 상황을 조사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에티오피아 전체에 제대로 된 병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놀랍게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인구 1억 명이 넘는 나라에서 말이에요. 의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는 수만 명에 달했죠. 이게 현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설사, 폐렴, 말라리아 같은 치료 가능한 병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가난한 부모들은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 너무 멀거나 있어도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한 에티오피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어머니는 열병에 시달리는 어린 딸을 업고 하루 종일 걸어서 병원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죠. 의료진도 부족하고 약도 없고 장비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만약 우리 마을에 병원이 있었다면 그 어머니가 흘린 눈물과 한탄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그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강류 부대원들이 목숨 걸고 지켜준 한국은 이제 풍요로워졌는데 정작 그들의 조국은 여전히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2010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KOICA와 KOFIH가
에티오피아에 병원을 짓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었죠. 60년 전 강류 부대가 우리나라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진정한 보답이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에티오피아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큰 일이었죠. 도로 사정도 열악하고 전기도 불안정했습니다. 건설 자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 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지 조사를 나간 KOICA 직원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처음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현지 주민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강류 부대의 기억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그냥 먼 나라가 아니었어요. 함께 싸운 전우의 나라였죠. 병원 건설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디스아바바 주변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마침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 말이에요. 공사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우기에는 진흙탕이 되고 건기에는 모래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래도 한국 기술진들과 에티오피아 현지 직원들이 합심해서 차근차근 진행했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2년여의 공사 끝에 2013년 드디어 에티오피아 한국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이었어요. 수술실, 응급실, 입원실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병원이 에티오피아 땅에 우뚝 선 거죠. 개원식 날,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주민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 가족들도 있었죠.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우셨소. 그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아주시니 정말 고맙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다리라는 걸 말입니다. 병원이 문을 연 지 몇 달 후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응급실에 한 소녀가 실려왔어요. 나이는 대여섯 살 정도로 보였죠. 어머니가 등에 업고 온 아이였는데 첫눈에 봐도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나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었죠. 의학적으로는 선천성 하지 기형이라고 하는 증상이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심하게 휘어져 있었고 뼈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나의 어머니 세노이트는 정말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기도 힘든데 아이의 치료까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죠.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세노이트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해야 했다고 했죠. 아이는 하루하루 자라면서 점점 더 걷기 힘들어졌어요. 하나는 참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커다란 눈으로 주변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아마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료진이 하나를 진찰하는 동안 저는 세노이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매일 하나를 등에 업고 다니며 작은 일거리를 찾아다녔어요. 빨래를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며 하루 한두 달러를 벌었죠. 그것으로 모녀가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가 한 번만이라도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세노이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도 또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아이의 꿈은 정말 소박했어요. 그냥 한 번만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보는 것이었죠. 담당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매우 복잡한 수술이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활 치료도 오래 받아야 한다고 했죠. 다행히 에티오피아 한국병원에서는 이런 경우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노이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몇 년 동안 품어왔던 절망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정말 복잡한 케이스였어요. 단순히 뼈를 맞추는 수술이 아니라
근육과 인대까지 모두 재건해야 하는 대수술이었죠. 한국에서 파견된 정형외과 전문의와 에티오피아 현지 의사들이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에티오피아 의사들의 열정이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온 분들이었죠.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워서 자국 환자들을 치료하겠다는 사명감이 대단했습니다. 담당 의사인 드라이브 테세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하나를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죠. 뭔가 기대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세노이트는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이었죠. 세노이트는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이 수술이 성공해야 하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텐데 말이에요. 수술실 안에서는 정말 치열한 의료진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의사와 에티오피아 의사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은 하나였죠. 뼈를 재정렬하고 근육을 재건하고 인대를 복원하는 세밀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어요. 주치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재활이 중요해요. 그 말을 들은 세노이트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재활 과정이 더 중요했거든요. 하나는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마취에서 깨어나도 다리에는 깁스가 단단히 감겨 있었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픈 건지 무서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움직임부터 시작했어요. 발가락을 움직이고 무릎을 구부리는 기본적인 동작들 말이죠. 하나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요.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어요. 아이는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깁스를 제거한 후에는 본격적인 보행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병원을 찾아 하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처음엔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했죠. 물리치료사가 아이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세노이트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나왔어요. 딸의 재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죠. 물리치료 방법을 배워서 집에서도 꾸준히 도와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술 후 6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물리치료실에서 하나가 보행기를 잡고 서 있었죠. 의료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균형을 잡기도 힘들어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격려했어요. 하나야, 천천히 해도 돼. 조금씩 조금씩. 아이는 2번째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비록 보행기의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는 자신의 2다리로 걷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세노이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딸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노이트가 의료진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환한 웃음이었죠. 아이 자신도 자기가 걷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하나의 보행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보행기 없이도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은 불안정했지만 그래도 기적 같은 일이었죠. 퇴원하는 날 하나는 자신의 2다리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세노이트가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쳐줬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가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이 작은 기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이죠. 강류 부대가 뿌린 우정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가 퇴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에티오피아 한국병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희망의 등대가 되었어요.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찾아왔죠. 하나처럼 기적 같은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하나가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의 변화를 보며 느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하나는 이제 또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 이야기도 새롭게 전해지기 시작했죠. 마을 촌장이 쓴 편지의 한 구절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멀지 않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60년 전 강류 부대원들이 느꼈을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도 한국을 위해 싸우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 말이죠. 편지에는 하나의 근황도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하고 우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밝고 활발한 아이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한다고 했죠. 세노이트도 편지에 한 줄 적어 보냈어요. 딸이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다시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한국 사람들께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이 편지를 읽고 모두 감동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에 희망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편지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보내온 감사의 편지들이었죠. 각각의 편지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들을 읽으며 확신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에티오피아 한국병원에서는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와 같은 아이들이 치료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어요. 60년 전 강류 부대원들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최근에 하나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10살이 된 하나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놀고 학교에서도 우등생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가 되었어요. 하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리구나 하고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정신이죠. 강류 부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전쟁을 도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정의와 자유를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온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에티오피아의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노이트도 이제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을 도와주며 희망을 나누고 있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에티오피아 한국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섰어요.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상징이 되었죠.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 의료진들과 에티오피아 직원들은 모두 한 가족 같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의리의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60년 전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이렇게 큰 사랑으로 갚아주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강류 부대원들이 목숨 걸고 지켜준 이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의 걸음걸음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더 큰 사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리의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